안녕하십니까 아우린 여러분들, 오늘은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바로 학교 성교육을 뭐라 하지 마세요 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 사실은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정말 아이들을 위한 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성교육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눈에 띄게 뭔가가 다양하게 긍정적으로 변하지가 않는 것 같고,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몰리거나 우리 아이가 피해자로 몰릴 경우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뭘까요?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은 뭐야? 아니 이거 왜 해? 이거 효과가 있어? 이런 말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이라는 건 사실은 다채롭게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국어학원도 우리가 말하는 모의고사, 다시 말하면 수능을 위한 국어학원이 있고요. 논술을 잘하기 위한 국어학원이 있어요. 국어라는 것만 보더라도 두루두루 성립을 했을 때 이 아이의 국어 실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성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생식기가 아니라 이 아이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존재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향성은요, 학교의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이 아이들의 성장들은 훨씬 더 눈에 띄게, 훨씬 더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교육은 세 가지의 방향으로 나눈다 그랬죠. 신체 중심의 성교육과 관계 중심의 성교육과 그리고 폭력의 성교육, 학교가 선택했던 성교육은요, 학교 바로 성폭력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성폭력 교육을 시켰어. 그런데 왜 애들이 계속 일어나냐고, 왜 애들이 계속 이런 문제를 만드느냐고. 이거는 학교 탓이 아니라요, 빠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해자가 된 아이들을 만나봤었을 때 그 아이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니 왜 내가 그런 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난 진짜 억울해요. 아니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봤었을 때 얘는 가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본인은 이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느냐? 바로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 관계에 대한 영역은 성교육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관계의 영역을 많이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이 아이들의 관계력을 위한 여러 가지의 방향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상황을 적용시키면서 이 아이들이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눈치와 센스를 길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은 아하,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폭력일 수 있구나. 아하, 내가 말한 것이 이 사람에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성교육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성은 매우 다양해졌어요.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은요,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것들을 계속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성폭력이고 아니고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는데 음란물이나 온라인의 성이 너무 퍼져서 아이들의 색드립이나 패드립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음란물로 성을 보지 마라, 그래서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성을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 측에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서포트를 하고요, 아이들을 이끌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해주는 성교육으로 인생 끝! 인생의 성교육 끝났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있으면은요, 학교, 사설기관, 그리고 가정에서도 함께 서포트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학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만약에 놀다가 싫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멈출 수 있어야 돼. 친구가 싫어하는 스킨십을 하는 것은 폭력 이하를 가르쳐주는 게 학교예요.
그러면 이 교육의 연계성으로 가정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할까요? 유경아, 만약에 친구랑 같이 놀고 있었어? 자, 그러는데 친구가 같이 잘 놀다가 너가 그 친구한테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아니야, 너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러면 유경이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왜 저러지? 나를 싫어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우선은 그런 서운함이 든다 하더라도, 그런 속상함이 든다 하더라도 친구가 싫다고 했으면 멈출 수 있어야 돼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애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속상해. 난 너무 속상한데? 엄마, 나 너무 화가 나는데? 왜 다른 애들은 다 된다라고 하는데 나만 안 된다 그래? 저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줄 거고요. 유경아, 잘 봐. 한 친구가 때렸어. 자, 근데 그 아이 속마음은 어때? 나 친구들이 더 이상 나를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장난으로도. 자, 그런데 우선은 이 친구도 이 분위기가 장난이기 때문에 화를 낸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야. 그래서 그치 웃으면서 그냥 있었을 거야. 근데 또 한 친구가 때렸어? 근데 이 아이가 얘네들이 또 때리네? 나 근데 싫은데? 나는 이거를 거부하고 싶은데 고민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을 하겠지. 만약에 누군가가 또 때리려고 한다면 나는 그때는 진짜로 그만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하필 그 아이가 용기를 가지고 나 이제 그만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타이밍이 네가 하려고 했던 상황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너가 아니라 다른 아이가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아마 걔는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우선은 친구가 그만이라고 멈췄기 때문에 멈춰. 그 친구의 의도를 무시하고 내 감정을 앞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라고 말해주는 게 아이의 관계력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속상하고 화가 날 수 있으나 욕으로서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 이런 마지막까지 정리해 줄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가정에서 해야 하는 성교육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학교의 성교육을 뭐라 하지 마십시오. 학교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학교가 선택한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거. 우리는 학교와 함께 발을 맞춰서 우리는 아이들의 성을 같이 입체적으로 끌고 올라가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